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가끔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 의뢰인이 고구마 줄기처럼 여러 개 혐의가 막 나오기도 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둘이 사귀다가 헤어졌어. 그러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이제 고소 고발이 남발하게 된 거죠. 협박을 했다, 스토킹을 했다, 아니면은 예전에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봐 달라. 너 그때 나한테 돈 빌려간 거 왜 안 갚냐? 그때 너 사기친 거지. 별의별 지저분한 혐의들이 막 붙어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한 혐의들이 이제 서로 이제 쌍방에 이제 튀어나와요. 우리 의뢰인도 이제 그 둘 중에 한 명이었고, 우리가 먼저 고소를 하면서 사건을 시작했더니만은 상대방이 계속 별건으로 고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로 고소를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혐의로 고소를 하고 또 하나의 혐의로 또 고소를 하고 또 지나고 조사 다 끝나고 이제 결과 기다리고 있으면 또 하나 고소하고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의뢰인 중에 한 명이 재판 기소된 게 하나가 있고 수사 단계가 2개인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칫하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 기소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일부 혐의 없음이 난 건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의뢰인은 그러면 하나 전과 3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건을 병합해서 하나로 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의 판결을 받게 하는 거죠. 이런 사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사건을 병합한다. 자, 어떻게 하냐? 자, 1번. 수사 단계에서, 검찰 단계에서 병합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과가 다르기 때문에 병합을 잘 안 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 쪽일 수도 있고, 여청 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능수사 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 별건으로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송치를 하면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거를 병합을 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묶기는 하는데, 여튼 지금 이거는 재판으로 하나는 넘어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병합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자, 병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심급이 같아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 그랬죠. 검찰에서 같이 검사가 하나로 병합을 하기도 한다. 자, 그건 검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법원으로 가 있고 하나는 검찰 단계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단계가 다르잖아. 그러면 하나로 병합을 할 수가 없어. 자, 하나의 재판이 진행되는 하나의 사건, 그 다음에 검찰에 진행되는 하나의 사건이 얘를 일로 다시 내릴 수는 없으니까 얘를 일로 올려야겠죠. 자, 법원으로 다시 같이 올라갔을 때 법원 단계에서 병합을 재판장님한테 허가를 받아서 병합 신청을 해서 병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요건이 2개예요. 하나는 같은 관할이어야 됩니다. 같은 법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검찰청에서 기소가 되는 사건이어야 되는 거지. 자, 검찰청 대 이제 법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거 병합할 거니까 좀 선고까지 시간을 좀 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걸 요청을 할 때 재판장님이 물어봅니다. 이제 그럴 때 당연히 이제 사건 번호를 얘기를 하죠. 야, 이거 우리 법원에서 하는 사건이야? 이제 우리 법원으로 올라오는 사건이야? 라는 걸 물어보고, 그러면 당연히 네, 어느 검찰청에 지금 송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원으로 올 것이고, 그러면 1심에서 병합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확인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드리면 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자, 그러면 서울지방검찰청에 이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서울지방법원으로 기소를 하니까요. 만약에 다른 검찰청이었어. 근데 우리 의뢰인의 주소지 관할이 서울지방검찰청이 맞아. 자, 그러면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송 요청을 한 다음에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서울지방법원으로 기소를 하게끔, 그러니까 그런 걸 메이킹해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변호인의 실력이거나 아니면 센스라고 볼 수 있어요. 간혹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 간혹 피해자의 주소지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피해자의 주소지나 그런 데서 기소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병합이 안 될 수 있어요. 여튼 그러니까 이제 사정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검찰에도 설명을 해야 되고 법원에도 설명을 해야 돼. 여튼 그래서 같은 관할인 법원으로 옮겨야 되고, 같은 법원이라 하더라도 심급이 다르면 안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단계가 같아야 됩니다. 법원 단계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1심, 2심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망진창일 수 있어. 하나는 항소심이 예정돼 있고 하나는 1심, 하나는 수사 단계 이렇게 되면 이걸 엄청 오랫동안 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얘도 빨리 일로 올리고 수사 단계는 더 빨리 해가지고 이제 항소심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전과가 여러 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센스 있게 그걸 이제 병합을 받아서 우리 의뢰인에게 그래도 이제 전과 하나인 걸로 만들자라고 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아니야. 자, 조각으로 받았을 때 실형이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로 병합을 했을 때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거는 아닐 텐데, 왜냐면 어차피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다면 어떤 형이 선고가 됐을지를 고려해서 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하나는 집행유예 받고 뭐 이럴 수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병합을 했을 때 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아니, 뭐 죄가 이렇게 많아? 뭐 이러면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합이 돼서 그 전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선고받은 게 뭐 집행유예였는데? 라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 모아가지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다, 한 번에 재판을 받으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실형이 나올 거였으면 그 뒤에 있는 사건이 따로 선고가 될 때도, 얘를 고려를 해서 따로 선고될 때도 실형이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쨌든 전과의 수를 줄이는 거,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어쨌든 한꺼번에 받게 하는 거, 우리 의뢰인을 위한 그래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과가 여러 개인 것보다는 낫잖아요. 어쨌든 판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여러 개를 병합을 했을 때의 처벌, 아니면 따로따로 했을 때 처벌을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 개수라도 좀 줄여보자. 또 이게 죄가 계속 많고, 아니면은 뭐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 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겠죠. 어떤 그런 상황까지 다 고려를 하더라도 병합을 하는 게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어떤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병합하는 절차적인 어떤 그런 센스를 발휘하는 변호사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